저는 이제 한미 동맹을 사실 이 동맹은 대한민국으로 봐가지고는 최혜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으로 보면 이건 정말 이런 바보 같은 동맹 그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이 최빈국의 나라와 최강국의 나라가 동맹을 맺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우리 아주 그냥 외교의 신이신 분이 나오셔서 미국을 우리 한미 동맹으로 이끄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체결하시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제 우리 후손들은 누대에 걸쳐 편안하게 이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사실이죠. 사실입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핀이라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과 또 일본과의 동맹이 있고 필리핀과 동맹이 있고 여러 국가와 동맹이 있는데요. 미국이 그 동맹 중에서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의 한미 동맹밖에 없습니다. 무슨 동맹이라고요? 혈맹, 피로 맺은 동맹이다. 그러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은 아시아 동북아 평화의 린치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린치핀. 여러분, 린치핀이 뭔지 아시죠? 마차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딱 찔러놓은 그 핀을 갖다가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걸 벌써 예견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 그 독립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과 유엔과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면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어서 일본 세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전 세계의 눈으로 보신 분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 5월 달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책을 발간할 때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전쟁 미치광 노인네 그러면서 아주 폄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1941년 5월 달에 그 책이 발간되는데 1941년 12월 7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죠. 그것도 주일날 새벽, 이른 새벽에. 그리고 나서 그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폄훼하고 전쟁 미취학이라고 욕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의 책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도 지금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주 찾는 책 10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이 위대한 책인데 이분이 이미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의 린치핀이 된다는 걸 벌써 미국 모든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켜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독립시켜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설한 게 그때 1945년도에 급하게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OSS. 그 OSS가 미국의 CIA의 전신입니다. 그 OSS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임시정부와 함께 해가지고 한국 광복 OSS를 만들고 미국 안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미군
OSS를 만듭니다.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사람들하고 가장 잘 통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생기고 일본 사람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을 일본에 침투시켜서 일본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될 때는 뭐냐 하면 미국 국무부가 아까 우리 이동영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무부가 거기가 빨갛게 물들었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간첩이 엘저 히시라는 사람인데 1992년도에 죽었죠. 죽기까지도 미국 좌파들에게 다니면서 강연에 다니다가 죽었어요. 네. 그 엘저 히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내가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미국 국무부의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운동을 한 것은 외교 독립운동인데 그 외교 독립운동은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을 해방시켜라 일본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에 주도를 하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으면 미국이 중국을 포기하기 위해서 중국 주변으로 13개의 국가의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기지가 한국의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다 가져왔는데 컴퓨터가 지금 다운되는 바람에 지금 다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왜 미국의 기지가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항공모함 주변에 구축함이나 잠수함 7, 8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항공모함 움직이는 비용이 얼마든지 아세요? 항공모함 하루 움직이는데 100만 불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공모함은 결국 무엇이냐면 미사일 기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에다가는 비행장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과 가장 가깝죠. 그 다음에 최신의 전 세계의 미국 기지 중에서 최고의 기지가 바로 캠프 험프리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를 평화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선정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승만 대통령 말씀이 예언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1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 하신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를 해방시켜라. 우리를 독립시키면 우리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것을 우리 후손들이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여러분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그렇게 종전선언을 한다고 종전선언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까 장동식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일날 랠리를 할 텐데요. 종전선언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냐 하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지금 한국에 있는 주둔하는 미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미군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유엔군입니다. 그리고 미국 작전사령관, 한국 주둔 사령관은 미국 사령관 같지만 유엔 사령군입니다. 근데 미군이 왜 유엔사를 갖다가 우리 한국에 배치시켰냐면, 여러분 6.25 때 북한군이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을 때가 동부전선이나 서부전선이가 아시죠? 동부전선은 워낙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탱크들이 쉽게 넘어오지 못해요. 근데 그 탱크나 장갑차들이 들어오기 쉬운 데가 바로 이 서부에 있는 서부전선입니다. 그 서부전선의 핵심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의정부와 동두천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의정부와 동두천에 미국 부대를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그걸 또 우리가 인계철선이라는 인계철선. 그 인계철선이가 뭐냐 하면 북한군이 만약에 동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의정부와 동두천을 거치게 되는데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부대는 미군인 것 같지만 유엔군이에요. 그러면 북한군이 결국 한국 전쟁, 한국을 적과 통일해서 전쟁을 치면 누구와 싸우는 게 됩니까? 미군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엔군과 싸우니까 결국은 전 세계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협정을 하면서 그 인계철선을 거기에다가 군대를 넣고 우리나라 20개 사단을 만들어 주시오. 그럼 우리가 그 한미동맹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미동맹 협정 맺기가 가지고 얼마나 이 그 우여곡절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1950년 50년에 6.25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남한의 낙동강 전선을 빼고는 전부 다 적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되찾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군대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한국을 서울을 회복했으면 전쟁을 여기서 긋자. 그리고 휴전을 맺자. 이것이 미국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을 깨뜨리고 전진을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남북 통일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그때 작전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자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북진하세요 하겠는데 이 유엔군이 올라가질 않아요. 미군이 올라가질 않은데 미군이 안 오니까 작전사령관이 그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한국도 못 올라가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군 장군을 부릅니다. 정일군 장군을 불러서 그 어깨에 만들어져 있는 그 별을 만져주면서 이 별 누가 달아줬느냐? 그랬더니 정일군 씨가 카카 달아줬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오. 밀고 올라가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국군이 북진에서 올라간 때가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을 며칠 날을 정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국군 창설일이 국군의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군 창설일은 국군의 날은 창설일이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우리나라가 10월 1일이 북진을 해서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 때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의 이제 트루먼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즈벨트 대통령 후임이잖아요. 그분은 대통령 뽑아서 된 게 아니라 후임을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로즈벨트 대통령이 3선을 했는데 로즈벨트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병이 있으셔서 이분이 죽을 거라고 그 임기 중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트루먼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삼게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진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월 8일인가 로즈벨트가 급하게 손잡고 산책하다가 그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 일을 맡은 거죠. 그런데 그러나서 이제 4년 후에 미국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여우인 아이젠하워. 근데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됐으니 이 아이젠하워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돼가지고 이 미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우리가 자랑해서 38,000명이 죽었죠, 그죠? 38,000명이 죽고 약 한 2만 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피해자가 나니까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반전 여론이 일어나니까 아지원의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유엔군들하고 한국군들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이제 미군들이 전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한국에서 치료할 수가 없고 시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부산에다 잠깐 했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시로 거기다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온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지금 유엔군 공동묘지 있죠? 그 공동묘지를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장할 수가 없어. 그것도 12월 달인데. 그럴 때 이제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이제 모든 저기 건설업자들이 좀 나와서 입찰을 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유엔 공동묘지를 그거를 한겨울이니까 한국 잔디들은 다 누렇게 죽잖아요. 그 누렇게 죽은 잔디 깔아봤자 아무 공동묘지로 그 표시가 안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파랗게 만들 수 있느냐. 그때 정주영 씨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뭐를 깔았느냐. 11월 달에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파랗게 있는 잔디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청보리. 그래서 보리가 청보리예요. 그래서 청보리를 갖다가 그 유엔 그 공동묘지를 딱 깔아놓으니까 보기가 그럴싸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주영 씨가 미국의 모든 막사를 짓는 거를 다 맡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자, 이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대통령 공약으로 한국전을 빨리 끝나는 걸로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한국전을 끝내려고 하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회가 아니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북진을 하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제거 작전. 에버 레디 작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배 타고 있을 때 총을 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승만하고 아이젠하워가 아주 철저한 그런 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동맹, 이거 군사 동맹을 맺는다니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미국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아이젠하워를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거제도에 있는 공산군 포로 수용소를 그냥 오픈해버려요. 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여론이 막 이제 나빠지니까 아이젠하워가 할 수 없이 한미 군사 동맹을 협정에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한미 군사 동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우리나라가 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이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숫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80, 240, 800이에요. 80이 뭐냐 하면 1961년대 우리나라 1인당 GNP가 80불이야. 국민당 1인당 GNP가 80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은 얼마였느냐? 북한은 240불, 3배를 잘 사는 24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필리핀의 1인당 GNP가 800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사는 때였어요. 그리고 종전협정을 딱 하고 나니까 북한에서 전기를 전부 다 끊어버려요. 원래 그 수력 발전이 북한에 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깜깜한 천지를 바뀌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전기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마침 GE 제너럴 일렉트릭 있죠. 지금 에디슨이 만든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도 GE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그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알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 GE 회장이 오면서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요만 동그란 젓가락 같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서 요거만 있으면 전기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드신 거야. 아니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봉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걸 똑똑똑 그러니까 요걸로 전기 만들면 전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원자봉이에요. 원자봉. 그걸 갖다가 원자봉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거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 때니까 20만 대통령이 거기에 확 쏠려가지고 그때부터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년에 6천 명의 1년 6천 명의 공부 유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유학을 보내서 그들이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1위죠. 한국만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큼 안전하게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큼 원자력 발전소를 잘 운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육상에다 앉지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바다 물속에다 짓습니다. 완전 밀폐된. 그래가지고 바깥에는 전혀 원자력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한국이 좀 더 확보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문재인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네. 그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께 시작을 해서 유학생들을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서 공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원자로에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게 바로 원자력의 역사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군사 동맹을 하면서 미국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을 돕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대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1953년도에 만들어진 한국외국어대학도 이승만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불어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학 중에도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인자 하자 인하대학입니다. 그 인하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자 하자가 무슨 얘기냐면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의 하자예요.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다 갖다가 교육사업하라고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게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옛날 인하가 사실 인하대학이 인하공대였죠 시작은. 거기서 막 역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라에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물고기라도 잡아먹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어선들 중에서 최고로 근데 그 당시에 통통선 중에서 그래도 엔진이 달려있는 배 겨우 하나 가지고 만든 회사가 진화 수산업이에요. 진화. 그래가지고 이 진화 수산업을 만들어가지고 남태평양에 보내가지고 참치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진화호에서 최초에 처음 잡은 참치를 꽁꽁 얼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참치를 공중에 달아놓고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외교관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 참치 파티를 한 게 그 진화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해양 원양어업도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국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세계 어느 나라가 5월달에 지나고 6월달에 국가의 재정을 그 국회에서 인준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대한민국 왜 6월달에 국가의 재정을 국회가 승인했냐면요. 미국이 5월달에 국회가 열려서 한국의 원조를 얼마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내는 원조비가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그래서 5월달에 미국 국회에서 그것이 인준되면 우리나라가 그거에 맞춰서 국가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6월달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극이죠. 그랬던 나라가 이제 온 세계의 원조를 받아서 살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원조를 주는 나라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는 없죠. 네, 이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큰 기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안전핀이다. 네,
제가 이제 재작년에 한국 갔을 때 제가 이 친구 3년 전에 첫 번째 책 나올 때 제가 한국 갔었는데 한국에 갔을 때 그때 이 친구 박사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막 한국에서 난리가 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지소미아를 뭐냐면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서로 군사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트가 발달했었고요. 한국은 인적 자원을 그 중국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간첩들 우리가 보낸 간첩들 해가지고 한국은 휴민트가 가장 셌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일본은 잠수함을 가지고 북한의 동정을 삼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공조를 하면 북한에 파리 새끼 한 마리 나는 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로 그거 체계였는데 바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라서 그거를 연장을 안 해버렸죠. 그때 제가 12월 달에 한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 중국 박사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지소미아가 이게 인준이 안 되고 연장이 안 되면 한국 환율이 한 200배 정도 뛴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한국의 환율이 200배 이상 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다 바깥으로 새 나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투자하느냐? 내가 오늘 한국에다가 한국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데 미군이라는 막강한 힘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돈이 안전해. 이해 가시죠? 식사하시면서도 이해 가시죠? 동시에 이해하세요. 입으로는 음식 이해하시고, 머리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가 인준이 안 되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서 한국의 환율이 확 올라가요. 왜냐면 달러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문재인이가 끝까지 안 하려다가 결국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4시간인가 5시간 남기고 그거를 지소미아 그거를 인준을 했죠. 그 제가 그때 한국에 있어서 그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군을 철수시키면 군대만 나가겠지. 군대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나가면 한국에 들었던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하고 둘은 모르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지금 투자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투자 안 하죠. 왜? 전쟁 나면 그거 다 돈 없어지는데.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은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뭐다?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쿠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민간이라도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한미 동맹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국 자본 철수예요. 달러 철수입니다. 그럼 나라 망하죠.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나는데 누가 거기다가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은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 싱가포르예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192개국인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한국 여권이 지금 파워가 뭔지 아세요? 2위에 2위. 2위면 한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의 190개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바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K9 자주포 들어보셨어요? 요즘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M1 총을 알고 그래도 K9 자주포라고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냐 하면요, 이 탱크를 이겨낼 수 있는 탱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모두가 K9 자주포 갖는 게 우리 민간인들이 벤치 갖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K9 자주포. 또 그 다음에 한국은 또 뭘 가지자면 이제 한국 곧 전투기를 가는데 전투기 이름이 KF-21.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KF-21은 우리나라에서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T-50이라는 그 훈련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모든 공군들은 공군을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훈련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이 저기서 큰 비행기를 운전할 수가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훈련기가 바로 한국의 T-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국이 이런 항공 기술을 만들어졌느냐? 미국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제일 좋은 기술, 그 무기를 만들면 동맹국에다가 먼저 보내줘요. 그래서 한국이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 체계를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컴퓨터가 가장 발달되어 있죠. IT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신 무기는 한국 무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에서 발명한 무기가 뭐냐면 벙커버스트라고. 벙커버스트는 여러분 1m 사각에 정확하게 그 벙커버스트가 찔려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김정은의 벙커를 치기 위해서 만든 게 벙커버스트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해요. 30m가 뚫고 들어가서 터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죠. 이런 걸 지금 한국이 만들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얼마 정도냐? 한국이 지금 뭐 핵 잠수함 만들려고 그러죠. 예, 핵 잠수함. 여러분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디젤 잠수함은 잠수함은 배 물속에 들어가면 한 40일 정도 있으면 나와야 된대요. 왜냐면 산소를 채워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원자력으로 만드는 잠수함은 소리가 안 나고 물속에, 그러니까 소나가 아무리 잠수함 찾으러 돌아야 해도 소리가 안 나니까 못 찾아. 근데 한국이 지금 그거 곧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기술은 다 됐어요, 한국은. 예.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항공모함 만들려고 그러죠. 항공모함 만든다니까 아예 영국에서 우리 거 가져가는 거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 군사력으로 몇이냐? 한국 군사력으로 6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으로. 일본 다음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하고 일본과 한국이 전쟁하면 그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일본이 이길까요? 한국이 이길까요? 예? 한국이 이긴대요. 근데 왜 한국이 이기느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요즘 전쟁은 탱크에 가서 쳐들어가서 포 쏘고, 또 가가지고 뭐 군인들이 상륙해가지고 뭐 사람 죽이 이런 전쟁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막 쏘아대고 들어가요. 미사일부터 쏴대고 들어가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기 몇 개월 전에 한국이 1,500km 이상 가는 그 중거리 미사일 못 만들겠대. 그거를 전부 다 폐지시켜버렸어.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미사일은 일본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미사일을 먼저 일본에 쏘고 그 다음에 상륙하면 일본을 꼽자. 3일이면 망한대요. 이거 군사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제가 본 거예요. 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미국에 사니까 그런 걸 저도 못 느끼지만, 한국은 세계 젊은이들이 최고로 가보고 싶은 1위의 나라입니다. 지금 한류가 지금 뭐 하다못해 한국 한류가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농사에까지 한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 코이스카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 농업 기술을 전 약소를 갖다가 공급해 주고 가서 가르치고 하는데 코이카.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농업 기술이 전 세계를 지금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농기구가 뭔지 아세요? 호미. 호미가 지금 아마존 여러분 저 물건 오다 사는 데 있죠? 호미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농기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농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벤치 같은 농기구가 뭔지 아세요? 네? 대동 트랙터. 대동 트랙터.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요 대동 트랙터 갖는 것이 벤치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없어도 못 팔아요 지금. 네.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만 지금 여기서 사니까 잘 모르지.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가보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로망이고요. 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80%가 전부 다 한국 물건 쓰는지 알죠? 러시아 사람들의 80%가 전부 다 한국 물건 씁니다. 네. 농담으로 제가 식사하시는 데 말씀드릴게요. 한국 우리 한국 물건 중에서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군이 이것만 있으면 최고로 좋아해요. 미군이. 그게 뭔지 아세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포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 전부 다 농기를 막기를 꼬마 산길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 포를 실은 전차가 못 가 거기를 차곡대에 못 나가고 논두렁이 못 지나가고 진검다리 못 지나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딱 시키니까 한국 지휘군이 그거 메고서 포탄 메고서 산꼭대기도 가고 논두렁도 지나가고 강도 건너고 바다가 다 건너는 거야. 여러분 미군들이 한국 지게를 전쟁 물자로 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차처럼 생겼잖아. A-프레임이라고 해요. A-프레임. 예, 지게를. 그리고 또 미군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군 공병부대는요 가서 뭐 다리 놓고 뭐 작전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전부 가죽장갑 끼고 해요. 가죽장갑 끼면 물 묻으면 더 미끄럽잖아요. 물 묻으면. 근데 한국 군인들은 뭔가 빨간 걸 장갑을 끼고 나가는데 이거 들고 못 들고 그냥 돌멩이도 들고 포탄도 들고 총도 들고 뭐 다리도 놓고 다 하는 거야. 뭔지 아세요? 면장갑. 아니 어서 식사하세요. 어서 식사.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예, 그래서 면장갑입니다. 그 정도로. 예. 자, 여러분,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그 밑바탕은 뭐냐? 바로 한미 군사 동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빈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내빈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어린이신 것 같은 뉴욕 장교연합회 신재희 전 회장님과 장교연합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나셔도 되고 노인분들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개인 일일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가장 크게 참석하시는 월남 전후회 동지들이 10여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남 참전에 이명국 대통령 전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 오른쪽 뒤쪽에도 있네요. 네, 월남 참전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 뉴욕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분들, 왼쪽에 여자분들이 쭉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엔젤라 전직 회장님도 앉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황타 여사 그리고 동해 구국경제 회원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타 여사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황타 여사님 제가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 앞에 구국경제 또 오셨네요. 뉴욕중앙원의 박윤숙 원장님 오셨고, 오늘 이 행사에 중요하신 분이 한 분 참석하셨는데 그분을 우리 홍정익 회장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식사를 하시는 분은 계속 하세요. 그리고 합동 사진을 조금 이따 찍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우연팔 우리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회장님이 바쁘셔가 가끔 못 오셨는데 잠깐 일어났다가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누구냐면은 김종호 회장님이라고 잠깐 일어섰을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뭘 일을 하고 있냐? 한국의 국민의힘 재배동포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뉴욕 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제가 오늘 와서 뵈니까 가슴 뿌듯하고 이렇게 제가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꼭 지키고 찾아야 됩니다. 깊은 얘기는 아까 이명국 전 회장님께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세를 위해서 이번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 촬영했으니까 사진 촬영하시는 분 제가 에쿠스 그 배지를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